자, 대웅제약도 지금 코로나 치료제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죠. 그 약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호이스타정입니다. 근데 지금 이 호이스타정이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뭐냐면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통계적 유의성이 없으면 뭡니까? 바로 P값이 0.05를 넘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약은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약은 지금 실패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대웅제약의 주평가 변수인 바이러스 음전까지 걸린 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여기서 말하는 바이러스 음전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면 이게 RNA 바이러스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코로나에 걸리면 당연히 RNA 바이러스가 몸속에 많겠죠. 그럼 우리가 PCR 검사를 하면 그게 엄청나게 많은 양성량이 찍힙니다. 그리고 음전은 뭡니까? 한마디로 음성. 이 PCR 검사를 했을 때 이 RNA 바이러스가 없으면 음성 전환된 거예요. 근데 이게 빠르게 음전이 되면 좋겠죠. 바로 이게 1차 지표였다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RNA 바이러스니까 이게 많으면 코로나가 많이 심하다는 거고, 이게 없으면 코로나가 없어졌다니까 이게 1차 지표가 됐다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바이러스가 제거되는 속도는 호이스타 정군이 위약금보다 더 빠른 경향을 보였다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하죠. 어떤 수치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의 효능을 말할 때는요, 뭐냐면 임상적 유의성 그리고 통계학적 유의성을 말합니다. 얘네가 말하는 임상적 유의성이 뭐냐, 위약금보다 바이러스 제거되는 속도가 더 빨랐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상적 유의성이 얘네가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투여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바로 통계적 유의성인데요. 통계적 유의성은 입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지금 임상적 유의성만 입증이 됐고 반쪽짜리다. 그리고 이거를 임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가 맞습니다. 근데 얘네가 지금 이걸 어떻게 말했냐라고 한다면요, 대웅제약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임상 이상 중간 결과고 오수가 너무 적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내기 힘들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은 이해되시죠? 아까 보셨지만 P값이란 부분, 그리고 통계적 유의성은 환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달성하기 쉬운 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쨌든 간에 팩트는 맞는 거예요. 핑계가 아닙니다. 근데 2상 3상에서 환자 수를 확대해 임상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대웅제약이 여러분 경증입니까 중증입니까? 경증입니다. 경증은 무슨 약이 있죠? 셀트리온 있죠. 셀트리온과 지금 같이 보시면 돼요. 근데 경증 환자는 중증보다 환자 수가 많다라고 했죠. 코로나에 걸리면 거의 비중을 따지면 80% 90%가 경증입니다. 중증은 10%에서 2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업성을 볼 때는 경증이 훨씬 더 좋은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대웅제약의 호이스타정이 지금 이 코로나19 제건 빨랐으나 통계적 유의성 입증을 실패했기 때문에 임상 이상은 실패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가져왔을까요? 보시면 대웅제약이요, 호이스타정의 중증 코로나 치료제 임상 3상을 승인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뭐냐면요, 지금 대웅제약이 위에 보시면 경증에서 임상 2상은 실패한 겁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 얘네가 임상 3상을 계속 밀어붙인다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거 말고도 지금 중증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이 승인됐어요. 그러니까 코로나에서 경증도 하고 임상 3상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바로 얘네가 렘데시비르와 병용 임상을 진행한 겁니다. 근데 우리 뭐였죠? 지금 중증에서 표준 치료제가 렘데시비르였죠. 근데 렘데시비르 단독으로 할 때는 표준 치료 기간이 4일 정도 단축됐는데, 우리 아까 종근당 내용을 봤을 때 뭐였습니까? 지금 종근당이 한국 내에서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는 바리스틴, 그러니까 올루미언트와 병용했더니 하루가 더 단축됐죠. 그러니까 올루미언트와 렘데시비르 같이 하니까 지금 5일이 단축된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호이스타정은 렘데시비르와 병용을 해서 임상을 진행하는 건 목표가 며칠이겠죠? 최소한 4일, 5일까지는 나와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항암제 할 때도 뭐라 그랬죠? 박세바 할 때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병용법이 키포인트예요. 근데 그 병용법도 키포인트가 뭡니까? 지금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키트루다와 같은 면역관문 억제제의 파트너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여기도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이 판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지금 중증은 이미 렘데시비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거의 렘데시비르 표준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렘데시비르 전략이 뭐냐, 렘데시비르만 먹는 게 아니라 렘데시비르와 병용법을 통해서 이 시장을 계속 방어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 렘데시비르와 병용법을 통해서 임상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대감을 가질 법하다는 겁니다. 왜? 어쨌든 지금 단독 치료제로 지금 렘데시비르를 꺾기보다는 지금 이 중증 부분에 있어서는 렘데시비르와 병용법을 통해서 기존의 표준 치료 기간 4일을 단축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현실적인 목표다. 그런데 바로 그 안에서 대웅제약의 호이스타정이 경증을 실패했지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또 따로 임상 3상도 진행하는데 바로 이게 렘데시비르와 병용요법이다.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요, 지금 대웅제약이 경증에서는 임상 2상에서 실패했고, 근데 3상을 진행할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임상 3상, 이 부분은 렘데시비르와 병용법을 통해서 중증에 대한 부분을 도전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관심 가져야 된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 아까 내용 보셨죠? 종근당이 중증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종근당이 임상 2상에서 정말 놀라운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종근당의 내용을 보면요, 종근당이 이제 임상 2상에서 완료가 됐고 조건박을 추진합니다. 아까 보셨죠? 그런데 얘네 보시면요, 이 나파벨타는 급성 췌장염 치료제 및 혈액 항응고제로 쓰이는 약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포 침투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단백질 분해 요소
줄여서 TMPR SS2를 억제한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우리는 아까 보셨죠? 이게 바로 렘데시비르보다 바이러스를 사람 폐세포로 대상인데 수백 배 바이러스 감소 효과를 확인했죠. 근데 임상에서는 그래서 당연히 렘데시비르보다 좋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렘데시비르와 똑같은 표준 회복기간, 치료기간을 4일 정도 단축한 걸 눈으로 보셨죠. 그런데 지금 이 대응제약이 아까 분명히 보시면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확인돼서 우리는 3상을 밀어붙일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렘데시비르와 병유법을 하는데 그건 중증입니다. 그럼 왜 하냐고 봤냐면요. 바로 여기 보시나요? 호이스타정은 만성 췌장염 똑같죠. 종근당이나 쓰이는 적응증이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요.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사멸시키지 않고 바이러스 세포 내 진입을 막는 기전에 TMPR SS2 억제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죠? 똑같죠? 지금 보시면 종근당이 중증에서 굉장히 놀라운 데이터를 보였죠. 근데 그 억제 기전이 뭡니까? 바로 TMPR SS2를 억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대응제약도 똑같은 기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한 기전이란 겁니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그럼 당연히 이 지금 대응제약이 렘데시비르와 병유법을 하는 부분은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는 게 맞겠죠. 여러분 이 대응제약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게 얼마냐면요 2조 2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종근당은 얼마냐면요 2조 한 26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몇 프로 차이 난 거예요? 대략 한 10% 정도 차이가 나죠. 굉장히 지금 기대감이 싹 빠졌어요. 그래서 저 차트가 좀 끌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딱 빠진 종목을 좋아하거든요. 얘네가 더 오를 만한 모멘텀이 있을까? 있으면 배팅이고 없으면 이제 아웃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요 대웅제약이 3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렘데시비르와 병용이었죠. 근데 지금 종근당도 이제 3상을 하죠. 2상이 끝났으니까 3상을 합니다. 근데 얘네 중증이죠. 근데 얘네가 지금 경증은 어쨌든 간에 2상에 실패했지만 3상을 하긴 합니다. 경증은 그죠? 근데 여기는 기대감을 우리가 낮출 필요 있다고 그랬죠. 근데 3상을 지금 중증도 합니다. 렘데시비르와 병용으로. 그럼 지금 종근당도 중증을 대상으로 나파베타 단독으로 하죠. 똑같습니다. 속도가. 근데 지금 보시면 기전도 비슷합니다. TMPR SS2를 억제하는 기전이 비슷해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 대웅제약이 종근당보다 더 낮은 가치를 부여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종근당 같은 경우 데이터를 발표했고 얘네는 바로 3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네가 10%더 받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임상 속도나 지금 어쨌든 기전이 비슷하고 또한 렘데시비르와 병유법을 통해서도 합리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대웅제약 이 가격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분석해 볼 만한 굉장히 값어치 있는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대웅제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17만 4천 원에서 더 떨어질지 아니면 더 떨어지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서 매수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바로 그 부분을 여러분이 기대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 부분은 지금 경증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낮춰놓지만 지금 중증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대웅제약에 대한 분석에 들어가셔라.